프로 데뷔 후 36연승, 17차 방어 기록과 빼앗긴 타이틀을 되찾아오는 등 한국 복싱계에 여러 진기록을 남긴 유명우는 2013년 장정구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국제복싱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 (196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난 유명우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가 가져온 복싱 글러브에 관심을 갖게 된 후 홍수환 선수의 사전오기 신화를 보며 복싱이야말로 남자가 할 멋진 운동이라 생각하게 된다. 이후 한강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봉천동 대원체육관에 입관. 어린 나이에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한다는 그의 말에 주변은 비웃었으나 그는 개의치 않고 그날 이후부터 성실히 훈련에 임하며 기본기를 다진다. 하지만 작은 키와 짧은 리치 등 선천적인 열세로 인해 룰이 까다로운 아마추어 복싱에서 1승 3패를 기록하며 좋지 못한 성적을 내는 유명우. 이에 그는 고3이 되던 해인 1982년 3월 28일 빠르게 프로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다. 프로 데뷔 후 그해 12월까지 파죽의 13연승을 기록한 유명우. 그러나 작은 체구로 인해 지금까지의 경기를 모두 판정승으로 이기면서 2% 아쉬운 경기력을 보인 그는 파워를 높이는 훈련을 강행했고 1984년 4월 리틀 바지오를 상대로 드디어 첫 KO승을 따내며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게 된다. 이런 유명우의 잠재력을 간파한 동아체육관의 김현치 사장은 그를 스카우트했고 소속을 이적한 후 유명우는 1984년 12월 에드윈 이노센시오를 누르고 동양 챔피언에 등극. 이후 투바그스 자바를 누르고 1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세계 챔피언을 목표로 하게 된다. 당시 국내에 유명우 말고도 또 한 명의 유망주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손오공이었다. 손정구가 본명인 손오공은 MBC 통합 신인왕 출신의 세계 랭킹 4위로 펀치력으론 유명우를 앞선다 평가되었으며 국제경기 또한 많이 경험한 강자로 협회는 흥행성을 고려하여 세계도전 결정전 성격으로 둘의 경기를 추진하게 된다. 1985년 9월 8일 벌어진 경기. 초반부터 불꽃 같은 파이팅을 벌이는 두 선수는 일반 경량급 선수들의 빈약한 경기력과는 달리 거침없이 펀치를 날리며 공격적인 전개를 펼친다. 파워에 자신이 있던 손오공은 묵직한 한방을 노렸고 이에 반해 짧은 훅으로 상대의 체력을 깎아내는 유명우는 대조적인 전략을 보였는데 탄탄한 수비로 빈틈을 보이지 않는 유명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비가 허술한 손오공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펀치를 허용,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열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결국 유명우의 일방적인 공세에 스탠딩 다운을 당하는 손오공. 그러나 그는 괜찮다며 두 주먹을 올렸고 시합은 곧바로 재개된다. 하지만 기세를 올린 유명우의 속사포 공격에 두 번째 스탠딩 다운을 당하게 되고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가 싶었지만 라운드 종료공이 울리면서 손오공은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이후 둘은 6라운드까지 말 그대로 혈투를 벌이게 되는데 두 번의 다운으로 다급해진 손오공은 공격에만 치중한 나머지 수비가 허술해져 유명우의 펀치를 고스란히 받았고 이에 반해 유명우는 탄탄한 수비력으로 손오공의 공격을 막아내며 기회가 날 때마다 날카로운 펀치를 날려 데미지를 쌓으면서 전세를 이끌어가게 된다. 운명의 7라운드.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진 손오공은 무리한 공격에 치중하다 허점을 보였고 이를 놓치지 않는 유명우는 소나기 펀치를 난사. 결국 보디블로우 두 방에 손오공은 쓰러지고 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손오공을 본 주심은 카운트아웃을 선언. 유명우는 7라운드 KO승을 따내며 세계도전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 1985년 12월 8일 드디어 이루어진 WBA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상대는 36승 4패의 전적을 가진 조이 올리브로 그는 주니어 플라이급에선 꽤 장신인 176cm의 전형적인 아웃복서였다. 당시 군인 신분으로 경기에 임한 유명우는 지면 영창을 간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지만 긴 리치로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올리브에게 말려 경기 중반까지 승기를 잡지 못하며 고전하게 된다. 이에 당시 복싱 해설가였던 한보영이 중간 광고가 나가는 틈을 이용해 유명우에게 빠른 잽을 이용해 포인트를 만회하라는 충고를 하게 되고 이런 그의 조언을 토대로 경기에 임한 유명우는 결국 판정승을 따내며 극적으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게 된다. 세계 챔피언에 오른 유명우는 1986년 3월 9일
푸에르토리코의 강타자 호세 데 헤수스와의 대결에서 15라운드 막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판정승을 이끌어내며 1차 방어전 성공을 시작으로 키오나 토모히로, 마리오 알베르토 데마르코, 에듀 아드로 튜노, 메네딕토 뮤리로, 로돌프 브랑코를 때려눕히며 6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전설을 써내려간다. 이렇게 유명우가 승리 행진을 이어가자 또 한 명의 복싱 스타인 장정구와의 드림매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정구는 WBC 라이트 플라이급 15차 방어에 성공한 대스타로 1983년 3월부터 1988년 6월까지 무려 5년 3개월 동안 챔피언 벨트를 보유한 강자였다. 당시 드림매치에 대한 소문에 장정구는 한 인터뷰에서 유명우와 대결한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링에 올라갈 때 진다는 생각은 안 한다, 그런 마음으로 싸웠을 것 이라며 자신감을 보인 반면, 유명우는 만약 맞대결이 펼쳐졌다면 내가 무조건 졌을 것이다, 그의 경기 방식은 나와 맞지 않는다며 몸을 낮춰 대조적인 면을 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았던 둘의 드림매치는 소문만 무성하다 결국 장정구의 은퇴로 성사되지 못했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대존료 협의가 되지 않아서라고 한다. 80년대 후반 당시 프로야구 최고 스타 최동원의 연봉이 7천만원 정도였고, 이 금액은 그 시절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살 정도였는데, 장정구는 이를 뛰어넘는 연간 2억 4천만원, 유명우는 3억 8천만원의 대존료를 받아 둘 다 국내 프로복서 중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때였기에 이 두 선수의 대존료로 프로모터 쪽에서 최소 3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결국 드림매치가 취소됐다는 썰이 있다. 이렇듯 최전성기인 유명우는 계속되는 연승으로 어느덧 17차 방어전까지 성공하면서 장정구의 15차 방어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고, 또한 프로 데뷔 후 36연승이라는 대기록까지 남기게 된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있던 그는 20차 방어전까지 성공한 후 무패 상태에서 명예로운 은퇴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이루는데 단 3승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그렇게 18번째 방어전 상대로 일본의 이오카 히로키를 맞이하는 유명우. 이오카 히로키는 미니멈급에서 챔피언 등극에 성공했지만 태국의 나파 선수에게 타이틀을 상실한 뒤 재도전했다가 다시 패해 체급을 올려 챔피언을 노리고 있던 선수로 나름 강자였으나 17차 방어전 성공이라는 대업을 이룬 유명우에게 그는 전혀 위협적인 상대로 보이지 않았다. 1991년 12월 17일 일본 오사카 체육관에서 벌어진 유명우 생애 첫 원정 경기. 쉽게 이길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인파이터인 자신을 상대로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이오카에게 유명우는 효율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오카 측은 유명우의 스타일에 대해 분석을 철저히 해왔던 것이었다. 그렇게 어느 한쪽도 우세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경기는 서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결국 판정까지 가게 되고, 유명우는 전혀 생각지 못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특별히 이오카가 앞서 있는 경기였다고 하기에는 적중타가 많지 않았지만 홈 경기라는 이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였고, 이에 유명우 측은 텃세라며 항의를 했지만 정작 유명우는 자신이 불안한 경기 전개를 펼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이렇게 20차 방어전까지 성공한 후 명예롭게 은퇴하려 했던 계획이 타이틀 상실과 프로 데뷔 후 첫 패배라는 오점을 남기며 틀어지게 되자 자존심이 상한 유명우는 이오카 히로키에게서 타이틀을 재탈환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훈련을 하며 이를 갈았다는데, 오죽하면 리턴 매치가 성사되자 이오카 히로키에게 그동안 벨트를 간수하고 있어줘서 고맙다 라고 할 정도였다고. 그렇게 11개월이 지난 1992년 11월 18일 리턴 매치에서 다시 만난 두 선수. 유명우는 1차전 때보다 더욱더 정교하고 날렵한 움직임으로 이오카를 공략한다. 이에 응수하는 이오카 역시 만만치 않았으나 독을 품은 유명우는 매 라운드마다 날카로운 공격으로 이오카를 괴롭혔고, 이에 이오카는 한 번의 다운이 있었으나 슬립다운으로 판정이 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유명우는 작은 들소라는 별명에 걸맞게 더욱더 거세게 공격에 임한다. 이에 이오카는 피하지 않고 긴 리치를 이용하여 견제와 동시에 반격을 가하면서 둘은 어느 한쪽도 지지 않는 혈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시간은 흘러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한 두 선수. 하지만 유명우는 투지를 불태우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이런 그의 맹공에 이오카는 점점 유효타를 내주게 된다.
어느덧 12라운드가 끝이 나고 정신없이 펀치를 나눴던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판정을 기다리는데 결과는 유명우의 승리. 자신에게 첫 패배를 안겨준 이오카를 상대로 11개월 만에 복수에 성공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유명우는 이 경기를 통해 한국 복싱사에서 유일하게 타이틀을 빼앗아간 선수에게서 재탈환을 한 선수로 기록되면서 명예를 회복하게 된다. 그 이후 1993년 7월 25일 일본의 호소노 유이치를 상대로 1차 방어전을 승리로 장식한 유명우는 명예롭게 은퇴한다. 은퇴 후 음식점 경영에 뛰어든 그는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었으며 2012년 한국권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으나 2013년 후배 양성을 위해 사무총장직을 사직하고 본격적으로 프로모팅에 매진, 침체된 복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각종 방송에 나와 복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현역 시절 연 2억 원 이상의 소득으로 국내 프로복서 중 최고의 금액을 받는 스타였지만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부친이 정년퇴직을 한 후에야 자가용을 구입했을 정도로 검소하고 겸손했던 유명우. 그는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법칙을 이렇게 말한다. 땀을 더 많이 흘린 자, 준비를 더 많이 하고 링에 올라온 자, 더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한다. 이는 복싱뿐만이 아니라 현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즉 성실과 노력, 인내와 겸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